안녕하세요. 2% 부족한 초보 아빠 호야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제품 레시피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그때 영상을 보시고 떡, 어묵, 소스 이 세 가지만 들어가서 경쟁력이 과연 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비밀 재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좀 못 드리지만 제품을 출시하고 나면은 말씀을 당당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떡, 어묵, 소스 이렇게 세 가지만 담아서 출시를 한다면 쉽겠죠. 근데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거의 구성이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제품이 차별화 포인트가 없다면 과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식품 그 외에 다른 제품도 똑같지만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울 수 없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잃는 길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시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편에서는 배달 매장에서 요리를 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 레시피를 구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의 환경, 즉 가정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레시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면 과연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부자재 및 필요한 기기 체크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재 및 필요한 기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식품이고 그 중에서 떡볶이에 한정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OEM, ODM과 같은 그런 가정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떡볶이 제품은 사실상 떡, 어묵, 소스가 각각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저의 입맛에 맞춰서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여기는 즉석 판매보다는 소분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필요한 기기나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저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떡볶이 말고는 다른 제품을 할 경우에는 OEM 또는 ODM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상황에 맞춰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떡, 어묵, 소스, 그리고 알파 재료. 이것을 함께 동봉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낼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패키지라는 것이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할지 고르다 보면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카페를 해서 원두 패키지를 좀 알아보면서 그나마 좀 빠르게 해결했지 아니었으면은 시간을 꽤나 잡아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샘플을 꼭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이 재질의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왔는데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손실로 이어지니까 샘플을 요청해서 재질이랑 크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입니다. 식품이라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부자재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박스가 생각보다 비싸요. 대량 구매를 한다고 해도 할인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업체를 전화를 하면서 단가를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에 드는 곳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 제품이 최대 한 번에 얼만큼 들어갈 건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만약에 그 최대 수량을 넘었을 때는 얼만큼의 배송비를 이제 부과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다 보니까 아이스박스에 대한 크기를 정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한 개만 넣어도 되냐 아니면 두 개를 꼭 넣어야 되냐 이런 수량에 대한 부분 이것을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를 사용했을 때의 원가를 뽑아내야지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대충 이제 사버리면은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에 대한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실링기입니다. 이 실링기는 사실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필요 없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패키지 작업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뭐 진공까지 되고 날짜까지 각인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예전에는 세 대를 구매를 해야 됐다면 지금 한 대로도 충분히 그런 기능, 세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가격이죠.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국산에 비해서 5분의 1 가격으로 정말 저렴하지만 이 AS 차원에서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국산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국산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냉동고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구매를 하려고 하고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조립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평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는 이제 1평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5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떡과 어묵이 일단 냉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냉동으로 들어오는데 이 초기 물량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다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선입 천출과 같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하다 보니 결국에는 5평 정도는 돼야지 이러한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추후에 있을 그러한 제품들 역시 냉동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신품은 좀 비싸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고를 안 알아본 건 아닌데 중고 고급이 거의 뭐 없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는지 나오면 빠지고 나오면 빠지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품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신품의 이제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5평 정도에서 뭐 7평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레시피 안내문이랑 스티커입니다. 최근 들어서 레시피 안내문이 이 식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보고 소비자가 딱 보면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이랑 같이 이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일반 종이로 이제 보내면 젖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OPP 봉투에 넣어서 가던가 아니면 물에 강한 두꺼운 종이로 이제 뽑던가 이러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걸로 하면 할수록 비용이 또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패키지는 무지로 또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로고를 어쨌든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로 이제 제작을 해서 패키지에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직접 패키지에 인쇄를 하면 제일 좋은데 비용이 또 비싸다 보니까 그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더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떡볶이 제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상황에서 이 업체가 딱 확정되었다 라는 곳은 사실 없어요. 계속 업체를 리스트업 하면서 단가를 계속 이제 낮추려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재, 특히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10원, 20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깎기 위해서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데드라인을 잡아서 그 기간까지 열심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 5가지의 항목에 정말 이 괜찮은 업체다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저와 같은 이제 이런 식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